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올케어 팀의 저는 박민수. 저는 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낙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올케어 팀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법률, 보험, 그리고 자동차 구매, 그리고 자동차 출고까지 한 번에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리고 보험의 어려움이나 이런 청구나 그리고 못 받은 보험금까지도 다 해결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올케어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법률 담당하시는 전 팀장님과 그리고 보험 담당하신 우리 성 팀장님 모시고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한번 소개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팀장님, 법률 담당 전 팀장님 소개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법률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뭐 법률상 손해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의 주력은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된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분쟁, 보험 청구 관련된 이런 대행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많이 좀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자, 다음으로는 우리 보험 담당 성 팀장님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케어 팀에서 보험을 담당하고 있고요. 주된 업무는 뭐 보험금 청구, 그리고 수분보험금 찾기, 개인보험 청구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많이 해드리는 거는 과실분 실비 청구, 거기서 수분보험을 많이 찾아드리고 있고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사고 처리,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가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이 초기 대응을 대부분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뭐 사고 나면 보험사를 부르고 이런 절차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 출동에 보험사 직원을 부르고 그런 다음에 뭐 주변에 있는 뭐 사진, 사고 현장 출동자가 사진도 찍고 블랙박스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뭐 주변에 이제 환경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명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률 담당 전 팀장님께서는 이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떤 흐름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게 조금 더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건데 그 부분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교통사고는 사실 순발력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각계 지금 전문가분들이 모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비용을 지불하는 것만이 꼭 지출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나 보상에 대해서 놓치고 있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는 그 또한 또 굉장히 큰 손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크게 체감을 다들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뭐 현장 출동해서 뭐 증거 확보하고 영상 찍고 이런 것도 물론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이분이 이제 치료를 받으실지 말지 뭐 과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실이 많다고 뭐 치료를 좀 꺼려하시거나 뭐 대물 접수만 하시고 끝내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치료가 가능하시면 차라리 입원이나 통원 치료 하시면서 또 그에 맞는 또 합의금을 또 하시고 또 아까 우리 상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비 청구, 과실분 실비 청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어떤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업소에 입고를 시킬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알고 있는 공업소에 입고를 시킬지 아니면 뭐 미수선 처리, 뭐 차량 이제 뭐 수리비에 뭐 80%에서 뭐 85% 정도의 치료 뭐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아서 내가 이제 뭐 차량을 지운다거나 아니면 수리를 더 저렴하게 맡긴다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또 렌트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렌트를 이용을 할지 아니면 차라리 뭐 하루에 10,000원, 20,000원, 뭐 30,000원까지 교통비로 하루에 인정을 받을지 그런 부분을 좀 빠르게 선택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또 잘 일목정연하게 좀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사람과 차량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쳤다면 입원을 할지 통원을 할지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 그리고 차량 사고가 나게 되면 이걸 차를 수리를 할 건데 이걸 미수선을 할지 아니면 수리를 맡길지 그리고 또 렌트를 이용할지 이제 이걸 교통비로 받을지 이런 항목들을 고객님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 현장에 사고 출동 기사들이 항상 오게 되는데 이런 사고 현장 출동 기사들이 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방향을 잡고서 선택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보험 담당 성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 처리 앞에 과정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거기에 추가할 내용은 없는데, 이제 현장 출동하는 기사들이 보통 추천을 많이 하죠. 협력업체에 이제 우수 업체가 있으니 여기 가서 수리받고 렌트까지 해주겠다. 근데 설명하는 내용이 우리 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뭐 렌트를 줄 수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애매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출퇴근 때문에 렌트를 해야 되니 나는 이 업체를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사실 이 상태에서 기사들이 처리가 끝낸 다음에 고객님들이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손쓸 수 없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결국은 고객님이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받고 이걸 수리를 받은 건데 받은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을 풍기면서 저희한테 의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까 그 말씀드린 제일 초기 단계,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고객님들이 저희한테, 저든 팀장님이든 지점장님이든 누구한테 연락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현장 출동 기사들이 항상 오게 되면 사실 자기 우수 협력 업체가 되어 있으니 이쪽으로 차량 입고하시고 렌트를 사용하시고 이런 서비스들을 협력 업체에 가셔야지만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이제 제 고객님이 조금 멀리서 여기 그 여주 있는 쪽에서 사고가 나셨는데, 그때 현장 출동한 직원이 지금부터 아무 얘기도 듣지 말고 내 얘기만 듣고 그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고객님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 사설 레카들이 와서 레카를 걸고 고속도로 밖까지 끌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출동한 그 보험사 업체에서 다시 차를 옮겨서 차를 수리를 자동적으로 입고를 했고, 입고를 하고 렌트는 나왔지만 고객님은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 고객님은 집 근처, 집까지 가서 대전이 대기셔가지고 대전까지 옮겨서 수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설명이나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고객님을 렌트까지 태워서 보내버린 다음에 차는 다 되면 연락 주겠다고 하고, 그 차가 어떻게 수리될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처리가 끝났던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지금 통원치료 다니시거든요. 사고 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입원 치료하고 지금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데 아직도 허리나 목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치료를 꾸준하게 받고 계시지만, 사실 차가 망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게 너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뒤에서 받쳤는데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사고였고, 사고에 대한 이 수리 금액도 컸기 때문에 고객님이 이제 사실은 대전에서 좀 치료 이거 받으면서 차도 수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차가 정식 사업소에 맡기고 싶었던 마음이 컸는데 이런 걸 해소를 못 해주고 고객님이 다 선택을 해놓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주니, 이미 차는 다 해체하고 수리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 부품을 주워서 다시 대전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초기에 항상 사고가 나게 되면 현장 출동 기사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저나 전 팀장님이나 성 팀장님께 연락하셔가지고 차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흘러가야 될지 이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가 당황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보험사 직원 부르면 그 사람 말대로 그냥 다 네네네네 하고 그냥 다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 이 사고의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이 사고의 첫 단추를 전문가를 통해서 첫 단추를 깨느냐, 아니면 내가 혼자 알아서 다 하겠느냐, 이 결정권에 따라서 이 보험의 보상의 금액, 그리고 이 보험금의 금액이 너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고 났을 때 꼭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처리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혹시 뭐 그런 사고나 이런 사례 같은 건 없으신가요 혹시? 종종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재밌는, 저한테는 참 어이없는 일이었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 레카를 사람이 타 있는 상태에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지도 않고. 네,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에 이제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설명해야 될 의무가 좀 있는데, 네. 고속도로라서 차가 막 달리고 있고 위험한 상황이니까 2차 사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차를 들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자녀도 타 있고 차를 들어버렸으니까 내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들어놓고 이제 계속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기만 하고 이동만 하면 이제 렌트 회사에서는, 아니면 이제 그 사고 이제 대차로 나오신 분들이, 사설 레카 분들이 이제 또 비용을 청구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고 또 의식을 잃는 사고도 있고 중상의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뭐 아시는 분들한테 연락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 사고 처리 잘하시고 운전 경력이 베테랑이 오래되신 분들도 사고가 별로 안 났던 분들은 실제로 대처하는 걸 보면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알고 보면 아 그때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저희가 시간을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바쁘게 쓰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부탁드리기가 좀 그래서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뭐 비용이 들거나 저희가 뭐 또 뭐 어떤 걸 바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한 차원에서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직접 하시되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대처를 해드린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의뢰인들을 다 관리할 수는 없고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또 최근에 또 이 사실 이런 또 출동 기사들이 또 진짜 사람이 타 있고 아이가 타 있는데 이걸 차를 들어버리면 너무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일단은 진짜 전문가한테 왜 맡겨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대목인 것 같아요. 사실 아시는 분, 지인분들한테도 뭐 연락을 많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진짜 이 사고 처리를 일목정연하게 놓치는 것 없이 좀 이렇게 흐름을 읽고 가실 수 있는 전문가한테 꼭 맡기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 팀장님 혹시 성 팀장님은 최근에 뭐 이런 사고 처리가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또 이런 처리로 흘러가게 되는 적이나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대물 쪽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 차량이 이제 5천만 원 정도에 나가는 이제 외제차를 끌고 계신 고객님이 사고가 나셨는데 이제 휀다부터 범퍼까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수리비가 발생을 했을 때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수리가 끝난 다음에 이 정도 금액이 들었습니다라고 하고 통지를 받아보니 2,500만 원이었어요 수리비가. 그럼 사실은 이거는 전손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뭐 세차를 받든 아니면 비용을 받든 해야 되는 건데 차량 가액은 이제 뭐 감가상각이 사실 휀다가 교체를 하게 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초기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수리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전손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게 아니고 그냥 수리가 끝난 상태에서 어쩔 수 없구나라고 넘어간 이제 그런 넘어간 아쉬운 사건이 있었죠. 뭐 엄청나게 반파된 차량을 다시 수리해서 타야 되는. 사실 이게 그 정도 반파가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냥 어머니가 트럭을 콩 박으셨어요. 근데 이제 트럭이 워낙 뒷자리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먹었어요 위쪽이. 근데 이제 뭐 외제차다 보니까 금액도 비싼데 이제 라이트를 또 풀옵션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비싼 걸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트 비용이 거의 한 1,000만 원 나왔어요. 앞 전조등만. 그러니까 이제 금액 자체가 2,500만 원이 되어버린 건데 이게 참 금액으로 봤을 때는 30%가 넘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초기에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죠. 진짜 이렇게 사실은 고객님들이 놓치지 않는 이 사고가 나면 항상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제가 제 사고를 나고 제 와이프도 사고가 나봤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저희는 사실은 빠짐없이 다 청구를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다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객님들은 사실은 사고 났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뭐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놓치는 부분이 진짜로 처음부터 공업사에 보내서 이 과다 청구가 되는 경우, 금액이 뭐 말도 안 되게 금액이 청구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뭐 병원을 가면은 뭐 겁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몸이 너무 아프셔야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대물로 인정하면 100% 인정해 줄 테니까 병원을 가지 마라. 뭐 약정서 뭐 서약서를 받는 거죠. 병원을 못 가게끔. 그런 일들도 너무 비리비리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진짜 이 고객님 입장에서 조금 해석해 줄 수 있는 전문가한테 꼭 맡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사고 처리 초기 대응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많은 의견들도 전문적인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우리 도움이 많이 됐던 시간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더 유익한 정보로 한번 또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